그때 그 예선전이 또 하필이면 일본과의 경기였어요. 맞아요. 네. 아니 이거 바닷곳에 무슨 갯벌에서 축구하는 것 같아요. 느낌상 요거 딱 보여주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해병대 축구 대회야? 그 갯벌에서 정말 그냥 네. 진천에서 보령 뭐든 축제. 뭐든 축제하는 것 같지 않아요? 진흙벌. 아니 진흙이 거의 허리까지 다 찼어요. 그 지금 묻어 있는 게. 유니폼 구분이 안 가요. 맞아요. 이게 이제 날씨가 도와주지 않은 거죠. 예. 저 시합이 1954년 3월 초에 있었습니다. 그런데 이때 이상 한파가 몰아닥치고 또 눈이 오고 그리고 너무나도 맹추위가 닥쳐가지고 이제 이게 뭐 눈이 이제 꽝꽝 처음에 얼었던 거죠. 근데 그것이 이제 날씨가 좀 따뜻해지면서 녹기 시작하면서 운동장이 저렇게 진창이 돼버린 거예요. 더군다나 이게 1954년이니까 뭐 경기장 시설이나 선수들의 장비나 이런 것들이 이러한 악조건을 이겨내기가 쉽지 않은 그래서 정말 최악의 조건에서 경기를 치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. 사투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. 그리고 뛰는 것도 지금 철퍽철퍽 빠지니까 네. 진흙이 다 힘이 달라붙으니까. 엄청나게 들어갈 것 같은데. 자, 이걸 한번 볼까요? 이게 저 당시 한일전 1차전에서 두 골을 넣으면서 한국 승리에 아주 결정적 역할을 했던 스트라이커 최정민 선수가 신었던 그 축구화입니다. 그게 있어요? 근데 요즘 축구화는 진짜 신발의 꽃이라고 불릴 정도로 날렵하고 가볍고 화려하잖아요. 근데 이거는 그냥 언뜻 보면 장화 같아요. 등산화 같은 느낌. 구두 같은 느낌. 요게 그 한 짝에 450g이라고 합니다. 우와, 엄청 그러면은 요거를 이제 한 켤레를 신게 되면은 약 1kg 정도의 이제 어떤 무게를 달고 뛰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. 제가 500g 아령을 가져왔어요. 그러니까 요 정도 무게가 되는 거예요. 요즘 그럼 축구화는 한 어느 정도 무게인가요? 아니 이게 아마 월드컵에서 이제 뛰고 신게 될 그런 축구화인데요. 우와. 이번에 우리 국가대표팀이 제가 한번, 신는 신발인 거예요. 네. 저도 한번 해볼게요. 저도 한번 들어볼게요. 궁금하다. 한번 줘봐요 한번. 어떤 차이가 나? 많이 낼 진짜 차이 많이 날 거야. 진짜요? 네, 진짜 차이가 많이 나요. 장난 아니에요. 이거 한번 이거는 줘봐요. 깃털처럼 가벼워요. 아니 이거 왜 이렇게 깃털처럼 가벼워요? 가벼워 진짜. 말도 안 돼. 두 개 합쳐도 이게 안 될 것 같은데요? 이거 두 개 합쳐도 안 될 거예요. 그죠? 약간 드는 느낌이 뭐냐면 스펀지 조각 드는 약간 그런 느낌 들어요. 한 몇 그램 정도 돼요, 이게? 이게 한 100g 후반대 정도 될 거예요. 이 두 켤레를 합쳐도 이 한 켤레가 안 되는 거지. 네, 반면에 이제 네. 이 당시에 54년 당시에 이 축구화 같은 경우는 이때는 그냥 그 세 개의 가죽을 못으로 박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고정을 단단하게 시키는 거예요. 그러면 이게 자꾸 이제 그 시합 도중에 풀리는 거죠. 그럼 선수들이 망치를 갖고 다닙니다. 그러다가 이제 진짜로요? 이것이 이제 풀리면은 하프타임 정도 때 네. 다시 막 박아가지고 단단히 고정시키는 그러한 굉장히 이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제 경기를 하게 됩니다. 아이고야. 정비도 같이 해야 되는. 그리고 지금하고 비교하면은 열악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. 일단 지금은 우리가 이 대표팀 관리를 철저하게 하잖아요. 근데 이때는 대표팀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시합을 앞두고 이제 선수들을 모으는 겁니다. 네. 그런데 이제 이 선수들을 모을 때 보면은 과거 식민지 때 그 소위 경평축구라고 해서 서울과 평양에서 지역 대항으로 축구를 했는데 그 시합에 이제 많이 출전했던 선수들 그런 선수들이 주축이 되고 거기에 이제 뭐 헌병대, 특수부대 이런 어떤 군에서 뛰던 선수들이 또 합류를 해가지고 팀을 이뤘다고 해요. 그러니까 뭐 정식 훈련도 이루어지기 어렵고 심지어 장비 같은 경우는 나라에서 돈이 이제 잘 안 나오니까 사비로 자기가 개인 돈을 내서 사서 그것들을 구입해서 활용했다고 합니다. 아니, 근데 그때 이 나이대도 20대에서 40대까지 있었어요. 40대까지 이렇게 평균 노장 연령이 30대였대요. 아닌가요? 평균 연령이. 무엇보다도 이때가 지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광복된 지 한 9년 그리고 한국전쟁 6.25 전쟁 끝난 지 아직 1년도 안 된 상태잖아요. 잘 아시겠지만 전쟁 끝나고 나서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하면 코리아. 맞아요. 네. 그러니까 이 열악한 상황 속에서 그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이 또 그 아픔의 전쟁과 또 일제 강점기라는 그 스토리를 다 안고 일본과 맞서서 좀 일본에서 저렇게 지금 싸우고 있을 저 모습은 야 진짜 이건 감동 그 자체인 이 것 소식 같아요. 들은 한국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고 기뻐했을까. 그러니까 아, 이상 한파에 열악한 장비에 민족적 서름까지 그러니까요. 합쳐져서 이런 서사가 다 합쳐진 정말 눈물로 얼룩진 드라마 같은 경기였을 것 같아요. 2011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독일에서 뛰었거든요. 근데 그때 교민분들이 계시잖아요. 예, 교민분들께서 한국 선수들이 와가지고 활약하는 모습들을 보면 그렇게 눈물이 난대요. 그럼. 예, 그게 그렇게 또 큰 힘이 난대요. 그렇지. 제가 가기 그 수십 년 전에
차범근 선배님께서 먼저 가셔서 한국의 위상을 널리 알리셨단 말이에요. 그 얘기를 하시면서 그때 우리가 버틸 수 있었던 한 축의 힘에는 차범근이라는 선수도 있었다. 여기서 말씀하신 그 고민들이 대부분은 맞아. 광부와 간호사분들이 가셔서 네. 한국말만 어디서 들리면 눈물이 날 정도로 그렇게 고향이 그리운 분들이었는데 그 교민들한테 얼마나 네. 큰 희망과 위로와 또 그럼요. 자부심을 얘기했겠어요. 네. 우리 민족을 대변하는 그렇지. 누군가. 그게 그렇죠. 축구 선수였던 것 같아요.